자, 오늘은 룸사롱 아가씨 줄리 의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룸사롱 아가씨 줄리 일반미였다라는 의혹이 지난 대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었죠. 그에 대해서 본인은 석사를 2개나 따고 박사학위 따고 사업하느라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을 고소고발을 해놨는데 관련된 재판이 하나도 진행된 게 없어요. 검사를 계속해서 바꾸거나 재판 연기 신청을 하거나 계속해서 김건희 측에서 소송을 질질 끌고 있습니다. 왜 자신이 있다면 소송을 자신 있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검사들이 자꾸자꾸 재판부를 기피하면서 자꾸자꾸 검사를 바꾸면서 소송을 질질 끌까요? 과연 이 룸사롱 아가씨 줄리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라는 데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설 영상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정말 심각하고 또 한번 꼭 봐야 되는 영상이다. 이 영상은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서울이 소리에서 특정을 했던 사건이죠.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표명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술집 여자가 어떻게 영부인이 되냐. 그거 자신 없습니다. 여기 우리 못 나와요. 그렇지. 이건 이제 이명수 기자하고 서울이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 김건희하고 이제 통화한 내용을 녹취한 겁니다. 자, 김건희 7시간 녹취 취재, 줄리 의혹 그리고 돈과 권력에 대한 천박한 인식. 2021년도 7월 21일자에 녹음이 된 거네요. 보니까. 네. 어떻게 자, 이 김건희가 이명수 기자를 자꾸 이제 꼬십니다. 우리 캠프에 와서 일을 하라고 꼬시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나왔던 얘기죠. 룸사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룸사롱 아가씨가 영부인이 된다고 후보에 나와. 자, 다시 한번. 룸사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네. 어떻게 룸사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자, 어떻게 룸사롱 아가씨가 영부인이 된다고 후보에 나와. 본인이 직접 얘기한 거죠. 어떻게 룸사롱 아가씨가 영부인이 된다고 후보에 나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대단하네요. 자신 있다는 얘기죠. 본인은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룸사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이렇게 해서 술집 여자로 드러난다면, 줄리로 드러난다면 영부인을 포기해야 될 입장까지 와 있거든요. 김건희 씨는 이 부분에 책임을 져라. 증인이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그중에 일랍니까? 왜 줄린가 하는. 자, 증인들이 계속 나옵니다. 증인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 한 분이었죠. 청와대 가서 찍고. 이분은 이제 룸사롱 웨이터로 근무했던 분이죠. 이 부분에 책임을 져라. 증인이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이제 계속 증인들이 쭉쭉 나와요. 웨이터 이모 씨가 나오고 웨이터 이모 씨. 그 다음에 증인들이 계속 나옵니다. 무슨 뭐 커피숍 대표, 그 다음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근무자, 호텔 객실 관리자 2명, 7월의 모 사업가 6번째 증인, 정당 정치인, 사채업자 여성, 센 언니죠. 그 다음에 안혜욱 회장 8번째 증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토스카나 근무자가 9번째 증인입니다. 총 9명의 증인이 나오네요. 그 중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웨이터입니다. 웨이터. 계속 나오죠. 그중에 일랍니까? 왜 줄린가 하는 분은 한 분이었죠. 청와대 가서 찍고 뭐 그런 거를 제가 줄린가 하는 분은 한 분. 아가씨 3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일반미가 줄리라고 하는 그분 한 분이었지.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왔어요. 한참 뒤에. 일반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일반미라는 표현은 웨이터들 사이에서 계속 상근 근무자는 아니고 상근에서 룸사롱에서 근무하는 아가씨는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부를 때 전화로 부르면은 외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룸에 들어가는 그런 여성분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상시적으로 항상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직업도 있고 뭐 학생이든 직업이든 있는데 필요할 때 부르면은 호출하면 와서 접대를 하는 그런 여성을 일반미라고 한답니다. 일반미가 줄리랍니다.
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그중에 일반미가 왜 둘린가 하는 분은 한 분이었죠. 청와대 가서 찍고 뭐 그런 거를 제가 보고 그래도 와 자, 웨이터가 이 사진을 본 거예요. 검찰총장 됐을 때 이 사진이 공개됐었죠, 처음으로. 청와대 가서 찍고 청와대에서 찍고 이 사진을 보고 딱 알아본 거죠. 뭐 그런 거를 제가 보고 그래도 와 이렇게 이쁜 여자인가 이 여자가 제가 눈매를 보고 아 그 여자다. 눈매를 딱 보고 그 여자다라고 생각했대. 사람이 눈을 속일 수 없죠. 눈을 속일 수는 없죠. 볼케이노에서 줄리다. 자, 대학 졸업할 때 김건희 씨 사진인데요. 한번 볼게요. 대학 옆에는 누구일까요? 보죠. 신분으로 만났을 시절에는 첫 번째 성형 수술을 했을 당시고요. 김건희 얼굴이 막 몇 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이분은 이제 센 언니입니다. 센 언니. 사채업자. 9명 증인 중에 또 한 명이죠. 현재 얼굴하고는 완전 딴 사람이에요. 성형을 저는 그걸 보고 얘가 얘구나. 줄리라는 이름은 제가 그때 당시 들었고. 네. 줄리라는 이름도 이제 그 당시에 들었답니다. 활동하는 시기 남상 각진 얼굴에 넙대대하다 평함. 라마다 르네상스 근무에서 근무할 당시에 이제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얼굴은 이 얼굴이에요. 그 이때는 보면 얼굴이 좀 넓거든요. 너부대대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이 당시입니다. 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터트려 주게. 아이, 줄리가 줄리를 모시고 그랬잖아요. 와라. 악마는 없다, 오해다, 왜곡이다 하는데 줄리 과거사 일부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요, 줄리는 악마가 맞습니다. 그 말을 다 어떻게 줄리는 줄리다. 믿어? 말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네. 증거를 내놔라 이거. 증거를 내놓아 이거 네. 증거. 증인들이 지금 줄줄이 나왔잖아요. 재판이 진행되면 줄줄이 지금 재판정에서 줄리 증언을 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재판이 지금 뭐 고소고발한 지가 지금 거의 그 선거 때니까 1년 거의 다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첫 번째 공판도 진행이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건가요? 재판을 누군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줄리였던 증거를 내놔라 이거야. 그 나랑 그 줄리였던 같은 뭐 친구 있다며. 그 잘 됐네. 그 친구를 데려와라 이거야. 그럼 그 친구랑 나랑 활동했던 시기랑 뭐 보면 그 당시 자 활동했던 시기라고 나옵니다. 어떤 증거를 내놔라 이거야. 그 나랑 그 줄리였던 같은 뭐 친구 있다며. 그 잘 됐네. 그 친구를 데려와라 이거야. 그럼 그 친구랑 나랑 활동했던 시기랑 자, 그럼 그 친구랑 나랑 활동했던 시기랑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상당히 일반인들이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럼 증거 내놔라. 내가 줄리라고 활동했다면 그 친구랑 나랑 활동했던 시기. 야, 이 표현이 예사롭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 활동했던 시기랑 그런 게 겹치는 게 뭐 있지 않겠냐 그런 표현인데 이 활동했던 시기라는 표현을 일반들이 씁니까? 무슨 활동합니까? 이 참 이상한 워딩입니다, 이게. 뭐 그 당시 만났던 손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당시에 만났던 손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아예 자연스럽게 쓰고 있죠. 그럼 그 친구랑 나랑 활동했던 시기랑 뭐 그 당시 만났던 손님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돼요? 살벌하게 이제 법정에서 이제 누군가 하나.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법정에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이 진행되기 한 개도 없어요. 지금 1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검사 측에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여러 해명들을 합니다. 석사 2개 따고 박사 따고 사업하느라고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증거를 내놔라 하는데도 증거들은 준비되고 있죠. 준비되어 있고 말하는 언어 자체가 상당히 이상합니다. 손님이라는 표현도 하고 활동했던 시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나랑 같이. 그게 맞겠죠. 내가 두들겨 맞던 그쪽에 두들겨 맞던. 네. 그렇죠. 예. 네. 그럼 되는 거예요. 5만 프로가 아니라 100만 프로 자신 있다니까. 5만 프로, 100만 프로 자신 있대. 자기가 줄리가 아니라는 데에 대해서. 그거 자신 없으면 나 여기 못. 그거 자신 없으면 나 여기 영부인 못 나와. 그 얘기죠. 나 우리 못 나와요. 그렇지. 후보. 네. 어떻게 본인이 후보인 양 얘기합니다. 후보. 자신이 대통령 후보인 양 얘기하잖아요. 후보 부인, 영부인. 룸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 자, 어떻게 룸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다시 또 얘기합니다. 후보에 나와. 자, 중요하죠. 다시 한번. 룸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그거 자신 없으면 나 여기 우리 못 나와요. 그렇지. 후보. 그렇죠. 네. 어떻게 룸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 어떻게 룸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나와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줄리가 아니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룸살롱 아가씨가
영부인 된다고 후보에 남아. 아무리 세상에 바뀌어도. 예. 본인이 자신만만하게. 자, 본인이 룸사롱 아가씨로 밝혀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백은종 대표 얘기대로 사퇴를 해야 되는 거죠.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증인이 이제 계속 나오죠. 네. 첫 번째는 이제 2020년 8월에 웨이터가 이제 처음 목격담을. 웨이터 두 이모 씨. 번째는 10월에 이제 커피숍 대표 라마다 르네상스 커피숍. 세 번째가 지하로 근무자. 그다음 네 번째가 호텔 근무자. 객실 관리실 2명. 다섯 번째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손님이죠. 사업가.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정당 정치인도 있습니다. 모 사업가도 일곱 있네. 번째가 우리가 이따가 보여드릴 사채업 여성. 사채업자. 여덟 번째가 이제 안혜욱 증인들이 회장. 뭐 널렸네요. 안혜욱 회장도 있고. 더군다나 안혜욱 회장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 검찰이 구속영장을 경찰이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를 했고 지금 또다시 재판은 끌고 가는 거죠. 검사 재판. 그래서 재판은 진행하지 않으면서 질질 끌면서 지금 4년 5년을 끌 참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은. 일단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토스카나 그 아케이드 자, 레스토랑 근무자, 해당 라마다 르네상스의 호텔 근무자. 시사의 품격에서 시사의 품격, 그분들입니다. 그래서 9명의 증인이 나왔네요. 이제 공통적으로 장소가 모두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점이 공통. 자, 증인들이 9명이나 이제 나왔어요. 줄리가 김건희다라고 증언했던 증거를 하는 사람들이 9명이나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이제 조남욱 회장이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의 회장인 그분도 이제 아마도 경찰에서 조사를 전에 받았던 것 같아요. 받으면서 제가 이제 어디서 봤는데 보니까 그 조서가 막 공개된 거 있더라고요. 있는데 두 사람 혹시 그 김건희 씨를 아느냐라고 경찰이 질문을 하니까 사업상 친절하게 아는 사이다. 사업상 친절하게 아는 사이다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지하에 이제 나이트클럽이 있고 그 안에 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줄리는 이제 일반미로 거기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언어로 일반미로 통했다고 하고요. 일반미라고 하면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이 아니고 일반인이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줄리는 등록된 여종업인이 아니고 그 볼케이노 여종업인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자, 등록된 여자 종업원이 아니고 아르바이트 형태로 전화해서 수시로 이제 불러서 쓰는 일반인으로서 한 번씩 이제 룸에 불려 들어가는 여성 접객원 이렇게 이제 식으로 아마 같은 그렇죠?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9명의 이제 목격자 가운데서 이제 우선 첫 번째 이제 목격자의 그 음성을 이제 증언을 들려드릴 텐데 이제 이분의 이제 증언이 의미를 갖는 것은 그동안에 줄리는 그냥 나이트 클럽의 그 막연한 그냥 그 접대부로만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의 증언을 통해서 김건희 씨는 이제 일반 그 나이트 클럽의 이제 접대 여성들과 달리 본인이 이제 자신은 이제 보통 흔히 일반미라고 이제 통칭이 돼서 이것은 돈보다는 뭔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뭔가 좀 화려한 인맥을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좀 연결시키기 위해서 결국 나이트 클럽 볼케이노에서 그 활동했을 이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목격담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제보자의 일반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처음으로 또 이분이 또 그 증언을 또 했기도 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직원으로 근무한 것은 아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선 이 일반미라고 하는 표현을 처음 세상 밖으로 알렸던 이 제보자 제이 씨의 증언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라마다 르네상스 볼케이노에 당시에 97년 8년 사업을 많이 97년도 98년도네요. 1997년도에서 1998년도 사업을 많이 해서 자주 갔는데 거의 자주 갔어요. 매일 가다시피 했는데 제가 왜 기억이 났냐면 저를 이제 담당하던 그 웨이터가 직접 전화가 와서 오늘 일반인데 가게 나오지도 않는다. 한번 나오셔서 보시라. 뭐 체력도 충분하고 학력도 충분하고 우리들이 얘기로 보시라 그래서 왔는데 사업가네요. 이분이 웨이터가 아니고 사업가인데 일반미가 있는데 한번 봐라.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왔답니다. 저는 술을 마셔도 호텔에서는 안 마셨고 룸에서만 먹었습니다. 항상 룸에서만. 저는 술을 마셔도 홀에서는 안 마셨고 룸에서만 먹었습니다. 항상. 아가씨 3명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중에 일반미가 줄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왔어요. 한참 뒤에. 나중에 오는 거는 일반미라고 부르는 여성은 나중에 왔었다는 거죠. 네, 그분이 이제 그분인데 제가 기억을 하고
그분이 그분인데 일반미가 김건희 씨인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서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이름을 줄리라고 했다. 줄리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때 당시에 이름이 줄리라고 소개를 했고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본명을 물어봤었어요. 너 이름이 뭐 줄리는 아닐 거 아니냐. 김명신이라고 그랬던 것 같이. 김명신이라고 했답니다. 본인이. 그렇다면 이분의 증언이 사실이면 김명신은 김건희의 옛 개명전 이름이잖아요. 일단은 일치해 보입니다. 이걸로 봐서는. 기억이 나고. 근데 1시간 반 정도 그 뒤에 무슨 다른 뭐 2차로 벗다거나 애프터가 있었다거나 이러면 제가 그분을 정확히 기억을 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사진 나오는 것처럼 이쁘지 않았어요. 요즘 아이들 하는 얘기로 시야계를 많이 했어요. 성형을 많이 했다. 사진을 보면 청장 임명됐을 때 그 사진을 그 청와대 가서 찍고 뭐 그런 거를 제가 보고 그래도 와 이렇게 이쁜 여자인가 이 여자가 제가 눈매를 성형이 보고 많이 됐나 그 보네. 여자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눈매는 속일 수 없죠. 눈매를 보고 그 여자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눈매를 보고 사람이 눈매 눈을 보고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대화하는 그 부침성은 좀 있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체말로 우리들 쓰는 표현대로 상당히 거역은 좀 떨었고 어린 게 건방지게. 거역을 좀 떨었고 어린 게 건방지게. 거역을 좀 떨었고.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거역을 좀 떨었다. 그러니까 쉽게 약간 지금 이렇게 좀 밀쳐내는 그런 스타일일까요? 예. 거역을 떨었다. 그런데 그렇게 예쁘진 않았다. 콧대가 높았다라는 표현 같은데 거역을 떨었다는 그런 표현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예쁘지는 않았다. 그 당시에는 남상이었다고 하니까. 볼케이노에서 줄리라는 신분으로 만났을 시절에는 첫 번째 성형수술을 했을 당시 이 정도 상태네요. 이 정도. 첫 번째 성형수술. 그때가 딱 요 눈매 여기만 했기 때문에 저 제보자가 눈매만 기억하는 것은 저분의 기억력이 비상한 거고. 어쨌든 지금 이제 김건희 씨가 이제 이 이명수 기자하고 방금 전에 들은 대화 내용이 이제 9월 달이거든요. 작년 9월 달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이 이렇게 자신 있게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물론 레거시 미디어에서 침묵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때까지 줄리의 목격담은 대부분 전원 다 익명이었어요. 심지어는 음성 변조까지 하고 이름 공개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줄리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팍 부상시키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우리 사채 언니가 사실은 이분은 자기 얼굴, 이름, 목소리 다 드러내놓고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사채 언니, 저희가 무서워서 센 언니, 그분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얼굴하고 이제 그 실명 가리고 대신 목소리는 그분이 변조하지 말라고 해서 처음으로 변조되지 않은 그 생생한 증언자의 그 육성 그대로 본인이 또 한 번도 아니고 또 이분은 또 줄리를 2번 봤다고 했죠. 네. 예, 이분의 목격담이 저희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다시 김건희 씨가 애써 무시하려고 했었던 그 줄리 의혹이 다시 또 재점화되는 계기가 됐는데 사채 언니 인터뷰를 여기서 잠깐 동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제가 사채업을 했었고요. 주로 처음에 시작은 이제 부천에서 일반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룸사롱이나 이런 술집으로 이제 연결이 됐었고, 그때 이제 볼케이노까지 가게 됐고, 그렇게 이제 규모가 계속 커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접대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얘기했던 그분은 굉장히 줄도 많았고, 발도 넓었고, 인맥이 많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회장님, 우리 거기 갈 건데 오실 거냐고 그랬더니 이 세는 이분은 이제 사채업을 하시던 분인데 그 볼케이노 호텔의 웨이터나 룸사롱 아가씨들을 상대로 해서 급전을 놓고 빌려주고 이제 이자를 받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사채업 회장님이 또 있었나 봐요. 큰 회장님이. 그래서 거기서 갔더니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깜깜한 입은 여자가 있는데 자세가 어땠냐면 무릎에다 손을 올리고 그다 좀 있으니까 또 그냥 뭐 어깨도 감고 분이. 근데 그분이 원래 여자 문제가 조금 좀 그래요. 그냥 아무나 잠자리하고 막 이런 부류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았죠. 그런 게 우리는. 저기 아가씨 잠깐만. 그때 중간에 앉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회장님 누구예요? 난 또 이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이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여기 대학생인데 등록비 볼로 나온 것 같더라. 나왔다가 아니라 든 것 같더라. 자,
옆에 이제 줄리를 그 회장님 옆에 앉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깨도 올리고 이렇게 만지기도 하고 그랬다는 증언이 있고, 등록금 벌러 나온 것 같더라. 대학생인지 대학원생인지, 나온 것 같더라라고 이제 옆에 이제 회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얘 왔었대. 거기 이제 그 애를 안 쳤대요. 땀이 사 뭐 그러던가 말던가 팁은 지가 줄 것이고 그러냐고. 그리고 우리 쪽으로 이제 건너왔어요. 다시 재밌게 노세요. 그러고 왔는데 회행해서 브루스 치러 갔나 봤더니 없어요. 안 들어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오토차 데리고 없는 거예요. 야, 얘 갔구나. 근데 쟤는 뭐냐 근데. 95년도 96년도 학생이라고 했어요. 쟤는. 그리고 제 얼굴이 그때 그 김건희 얼굴이 막 몇 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 현재 얼굴하고는 완전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다.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얘가 얘구나. 줄리라는 이름은 제가 그때 당시 들었고, 네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9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거의 몇 년을 활동한 겁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근무했네요. 보니까. 이때는 보면 얼굴이 좀 이 얼굴이다. 너부대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사채원이 증언에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 자기가 봤을 때 줄리는 단순히 등록금 벌로 돈을 목적으로 온 애가 아니었다. 여기는 권력의 줄을 대려고 나온 애였다라고 하는 사실 목격담이 제일 저는 인상에 남습니다. 녹취록에서도 김건희 씨는 지속적으로 자기 집이 그렇게 유복했기 때문에 돈을 벌러 저런데 나갈 이유가 없었다라고.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내던지 그렇게 내놓을 리도 없고 자기도 그렇게. 자, 줄리 의혹이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이게 뭐 술집 접대부 좋아요. 직업으로서 갈 수 있죠. 당연히 뭐 직업에 대해서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검사들과의 연주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 자기의 비위들, 범죄 행위들을 뒷배를 봐주는데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혹이 심각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이제 합리적 의심이라는 거죠. 자, 검사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뒷배로 활용을 했다.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뒷배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이 심각한 것이지 그 직업이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직업이야 다 할 수 있어요. 술집 아가씨도 영부인 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이론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검사들과의 검은 커넥션을 이용해서 뒷배로 활용하고 범죄 행위를 은닉하고 은폐하는데 활용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죠. 그러면서 선량한 사람들이 무고하게 구속되고 다치고 그런 숱한 일들이 생겼단 말입니다. 실제로 많이. 그래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하자는 것이지 단순히 직업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 밝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 드러나야 된다. 왜 재판을 안 하는 겁니까? 해야죠. 그래서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내야 국민들이 믿고 따를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거 창피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혹에 휩싸이는 것 자체가. 그렇다면은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해명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아니라는 데 대해서 누명을 벗어야 되는 거죠. 누명을 씌우는데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숨고만 있고 고소고발 해놓고 재판도 진행을 안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검사들 핑계 댈 수는 있겠지만은 단순 무식하게 그냥 검사들이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은 뭐 물론 알아서 길 수는 있죠. 하지만 그 배후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한다라고 의심하는 것은 또 합리적 의심일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하다. 국민적 권위가 쓰지 않는다. 대통령 부부가. 그래서 이런 의혹이 있으면 한시라도 정확하게 의혹을 떨치고 일어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라고만 계속 부인을 했는데 이제 강하게 의심되는 것은 이제 네트워킹, 인적 네트워킹을 위한 수단으로서 저 부분을 활용했다는 것은 자기가 따로 해명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6층에서 이른바 아방궁으로 알려진 6층 대한민국 권력자들이 음습하게 자신들의 이해를 나눠갔던 바로 그 공간을 중심으로 목격된 것도 결국은 이 남성들이 주무르는 권력의 세계에서 뭔가 배워나가고 자신만의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가는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라마단 르네상스는 뭐 검사들의 아지트였다라고 이제 합니다. 검사들의 아주 술집 아지트였다. 자, 그렇게 이제 많은 증언들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하여튼 간에 더 있지만은 뭐 자꾸 길어지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입증이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니까 자꾸 꼬이는 거죠, 수습이. 김건희 씨도 이 부분을 스스로가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자꾸 숨지면 많고 검사 뒤에 자꾸 숨지면 말고 정확하게 해명을 해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정확하게 해명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의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단순 다 고소고발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1년쯤 지나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영상이다. 이 영상은 거의 레전드 영상이죠. 이 정도 폭로면은 참 그래야지 좀 권위가 서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창피해서. 이런 그 근본적인 의구심이 해소가 안 되니까 뭐든지 다 의심스러운 겁니다. 뭐든지 다 의심스럽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해명을 나서서 해라. 검사 뒤에 숨지 말고,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재판도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자꾸 고소고발만 남발하지 말고, 재판 진행을 해라라는 얘기예요. 자, 관련해서 어떻게 롬사롱 아가씨가 영부인이 된다고 후보에 나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래서 수많은 9명의 증언자들이 있다. 나머지 증언자들 것은 이제 다음번을 기약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B였습니다.